잠깐만요. 조선왕 조실록에는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날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꿈.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조실록, 그 안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조선왕 조실록은 조선 왕조 시대 태조부터 철종까지 무려 25대의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총 1893건, 888책. 이것을 원고지에 옮기면 63빌딩의 3배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한글로 번역한 실록을 하루 100쪽씩 읽어도 4년 3개월이 걸릴 만큼 방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 실록을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관. 왕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며 왕과 신하가 나누는 대화까지 빠짐없이 적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태종실록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친히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러짐으로 인하여 말에서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하였다. 왕이 말에서 떨어진 것을 사관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관은 그 말까지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왕이라도 이 사관의 붓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관들이 왕의 꿈까지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그리고 그 꿈이 왜 나라를 움직였는지, 이제 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384년입니다. 고려 왕조가 무너져가는 날들이었습니다. 나라 안에는 외구의 침략이 잦아졌고 정치는 혼란스럽습니다. 백성들은 지쳐 있었고 귀족들은 자신들만의 이득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하나의 인물이 급격히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성계. 훗날 조선을 건국하는 이성계가 이때에는 아직 장수였습니다. 고려의 무장으로서 왜구를 격퇴하며 백성들의 신뢰를 얻은 사람. 하지만 왕이 되는 일은 아직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성계는 학성으로 거처를 옮겨 살고 있었습니다. 지친 날들을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성계의 주변은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왜구가 오면 싸우고 이기면 돌아와서 쉬고 다시 왜구가 오면 다시 싸우고 그냥 그런 반복이었습니다. 장수로서의 삶, 명예는 있었지만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적인 날들 속에서 이성계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 밤의 꿈이었습니다. 그 밤 이성계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만 집의 닭들이 동시에 꽃기호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1,000집에서 동시에 다듬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성계 자신은 낡은 집에서 석갈에 셋을 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꽃이 지고 거울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이성계는 깨어난 후 이 꿈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닭이 울고 다듬이가 소리가 나고 석가래를 지고 꽃이 지고 거울이 깨지는 꿈. 왜 그런 꿈을 꾸었는지. 그때 이성계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학대사였습니다. 무학대사는 당시 설봉산의 작은 토굴에 숨어 이름도 숨기고
솔잎을 먹고 칡배옷을 입고 수행하고 있는 승려였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이 무학대사에게 자신의 꿈을 말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성계는 무학대사의 대답을 듣고 난 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은 이성계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무학대사가 꿈을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만 집에 닭이 울었다는 것은 높고 귀한 지위를 축하하는 것이다. 일천집의 다듬이 소리는 임금을 모실 사람들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리는 것이다. 꽃이 지면 열매가 맺고 거울이 떨어지면 소리가 난다. 그리고 석갈에 셋을 사람이 지면 임금 왕자가 된다. 왕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성계는 놀랐습니다. 아니, 놀라기보다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은 그저 왜구를 물리친 장수일 뿐이었습니다. 왕이라는 말은 이성계에게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성계가 거절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려 왕조가 아직 존재하였고 이성계는 고려의 장수로서 충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곧 고려를 멸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적에게 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던 나라의 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성계는 그 밤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성계는 결국 다시 무학대사를 찾아갔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꿈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 자신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무학대사는 이성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한 절의 이름을 서광사로 하자. 그리고 무학대사는 더 말했습니다. 3년을 기한으로 500성인을 모셔다 제를 드리면 왕업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학대사는 이성계에게 단순히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는 길을 보여주는 조언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무학대사의 말을 따랐습니다. 절을 짓고 3년 동안 큰 불공을 들였습니다. 3년이 지나고 이성계는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장수였지만 그 안에서는 왕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결단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1388년 위화도 회군을 기점으로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위화도 회군. 이성계가 중앙 정치에 진출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고려의 왕과 최영 등의 세력을 밀어내고 자신의 세력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성계는 신진사대부들과 정도전, 조준 등의 지지를 받아 새로운 왕조를 건국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성계는 왕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초대 왕 태조 이성계.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에는 이성계의 즉위 과정과 조선 건국의 초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록의 총서, 즉 처음 부분에는 건국 이전의 이성계의 행적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성계가 어린 시절 꾸었던 한 꿈도 적혀 있습니다. 꿈속에서 신인이 나타나 금으로 된 자, 즉 금척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금척으로 사만 강토를 헤아려 보아라. 사만, 즉 우리 강토를 측량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장성하여 진안 마이산을 들를 때 그 산의 풍광이 어린 시절 꿈속의 장면과 똑같다고 느꼈습니다. 훗날 왕이 된 이성계는 이 꿈의 기념으로 몽금척이라는 악장과 금척무라는 춤을 만들었습니다.
왕의 꿈이 왕조의 문화로 남아 기록된 것입니다. 왕이 되면 그만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성계는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시험은 자신의 아들들 사이의 왕위 분쟁이었습니다. 왕자의 난 1398년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다른 왕자들과 정도전을 기습하여 왕실의 세력 균형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성계는 깊이 상처받아 결국 왕위를 넘기고 상왕으로 물러났습니다. 왕의 꿈으로 시작된 왕조가 왕의 자식에게 의해 흔들리는 것을 이성계는 직접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왜 이 꿈들이 실제로 기록에 남아있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사관들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왕이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것까지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꿈도 왕이 신하들에게 말한 내용으로서 기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꿈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꿈은 왕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고 왕의 결정은 나라의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꿈이 나라를 움직였고 사관의 붓이 그것을 남겼습니다. 왜 왕의 꿈이 실제로 나라를 움직였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실제로 기록된 것인지, 여기서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기반으로 세운 나라였습니다. 유교에서는 천의 즉 하늘의 뜻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꿈은 단순한 개인의 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의사를 왕에게 전달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왕이 왜 왜구를 이기고 왜 왕이 되었는가? 그리고 왜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가? 유교적 사상에서 이 모든 것은 하늘이 왕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꿈은 그 하늘의 선택의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어린 시절 꾸었던 금척의 꿈, 그리고 학성에서 꾸었던 닭이 울고 거울이 깨지는 꿈. 이 두 꿈은 이성계가 왕이 된 후 하늘이 나를 왕으로 보냈다는 정당성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왕의 꿈이 나라를 움직인 것은 단순히 꿈을 꾸고 왕이 된 우연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왜 왕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당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당성을 만드는 것이 왕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꿈을 실제로 기록한 것이 사관들의 붓이었습니다. 왕의 꿈은 사실 이성계 자신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자춘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늘에서 오색 구름을 타고 선녀가 내려왔습니다. 그 선녀는 이자춘에게 절을 하고 소매 속에서 침척, 즉 바느질에 사용하는 자를 꺼내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선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계에서 그대에게 내리는 것이니 장차 이것을 동쪽 나라를 측량할 때 쓰십시오. 왕의 꿈은 왕 자신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가계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왕이 된 후 이 꿈들을 기념하여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금척무, 즉 금척의 꿈을 기념하여 만든 춤, 그리고 몽금척, 즉 금척의 꿈을 기념하여 만든 악장, 왕의 꿈이 왕조의 문화와 예술로 변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왕의 꿈이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꿈은 왕조의 정당성과
왕조의 문화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왕조는 왕의 꿈을 하늘의 뜻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왕조의 이야기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관들은 그것을 실제로 실록에 기록했습니다. 왕의 꿈이 나라를 움직였고 그리고 그 꿈은 실제로 후대에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왕의 꿈이 나라를 움직인 것은 왕의 꿈이 왕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의 결정이 나라의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한밤의 꿈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어떤가요? 왕이 아닌 평범한 우리에게도 꿈은 때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준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요? 왕의 꿈이 나라를 움직였고 그 왕의 꿈은 500년이 넘어서도 실제로 실록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꿈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삶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닐까요? 왕의 꿈. 조선왕 조실록에 기록된 그날의 밤. 이성계의 꿈, 이자춘의 꿈, 그리고 무학대사의 해몽. 그리고 그 꿈이 왜 나라를 움직였는지. 오늘은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밤의 꿈이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500년이 넘어서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과 태조실록 총서 그리고 무학대사 관련 기록인 설봉산 서광사기 등의 실제 사료를 기반으로 드라마적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든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